비교하지 않는 삶. 나답게 사는 비밀. 인트로. 당신만의 속도를 찾아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비교하지 않는 삶. 나답게 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비교하셨나요? 친구의 집, 직장 동료의 성과, SNS 속 누군가의 웃는 얼굴.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장면이 마치 너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대학 동기의 승진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다가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실 수도 있고요.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걸까? 내가 선택한 길이 정말 맞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본 적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비교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나답게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무거운 마음, 숨 막히는 듯한 압박감, 그리고 끝없이 부족하다는 느낌.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곧 깨닫게 되실 거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그 비교라는 게임이 사실은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는 것을요. 일부.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기. 비교가 만드는 착각의 세계.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려면 더 나아져야 한다. 남보다 잘해야만 마음이 편해진다. 하지만 그건 끝없는 미로에 빠지는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비교라는 게임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항상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0대에는 대학 동기들과 비교했대요. 쟤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나는 중소기업이야. 30대에는 회사 동료들과 비교했고요. 저 사람은 벌써 과장인데 나는 아직 대리야. 40대가 된 지금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한다고 하더라고요. 옆집은 벤츠를 샀는데 우리는 아직 중고차야.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비교의 기준은 계속 바뀌지만 비교하는 마음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더 심각한 건 SNS가 이런 비교 문화를 더욱 부추긴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 올리잖아요. 멋진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행복한 가족 사진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평범한 일상, 힘든 순간들, 고민과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와 우리의 일상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비교일까요? 마치 영화 스크린에 멋진 배우와 거울 속 아침에 일어난 내 모습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애초부터 불공정한 게임인 거죠. 비교가 우리에게 주는 상처들. 비교는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줄까요? 첫 번째는 만족 지연이에요. 항상 언젠가 저 정도가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아요. 목표에 도달해도 또 다른 비교 대상이 나타나거든요. 두 번째는 자기 가치 외부화예요. 내 가치를 남과의 비교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비교로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현재 순간의 상실이에요. 계속 남을 쳐다보느라 지금 내가 가진 것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관계 왜곡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만 보게 되면서 진정한 연결과 우정을 잃어버리게 되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게 즐겁지 않아요. 자꾸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만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비교는 우리의 행복을 서서히 갉아먹어요. 마치 배경에서 계속 틀어놓은 슬픈 음악처럼 우리 인생의 톤 자체를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비교의 뿌리를 이해하기.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교하게 될까요? 이건 사실 인간의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진화적으로 보면 비교는 생존에 필요한 능력이었어요. 집단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비교 본능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가 되었어요. 실제 생존과는 관계없는 것들까지 비교하게 되었거든요. 또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도 있어요.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시스템, 서열을 중시하는 직장 문화, 성공을 숫자로 매기는 사회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는 비교의 늪으로 몰아넣어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비교를 당하기 시작해요.
누구는 1등 했는데 너는 몇 등이니? 옆집 아이는 벌써 저걸 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사고방식이 몸에 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이 패턴을 바꿀 때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면 비교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2부 진짜 비밀, 기준을 바꾸는 힘. 어제의 나와 비교하기. 제가 발견한 진짜 비밀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것.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웃었다면,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방법인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항상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의 자신은 절대 오늘의 자신을 이길 수 없거든요.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니까요. 어제의 나와 비교한다는 것은 성장에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발전에 에너지를 쏟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을 시작한 분이 있다고 해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저 사람은 벌써 10km를 뛰는데 나는 고작 1km도 힘들어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면 어제는 500m도 힘들었는데 오늘은 1km를 뛸 수 있다가 되어요. 어떤 쪽이 더 동기부여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매일이 성취의 연속이 되어요. 아주 작은 발전이라도 분명한 진전이 되거든요. 성장의 지표를 재정의하기. 어제의 나와 비교하려면 성장의 지표를 새롭게 정의해야 해요. 기존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외적인 것들, 돈, 지위, 소유물 같은 것들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적인 성장에 집중해봐요. 새로운 성장 지표들을 제안해 드릴게요. 감정적 성장. 어제보다 화를 덜 냈나? 어제보다 더 평온한 마음을 유지했나? 어제보다 더 감사한 마음을 가졌나? 관계적 성장. 어제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했나? 어제보다 더 진심으로 들어줬나? 어제보다 더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나? 학습적 성장. 어제보다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더 배웠나? 어제보다 더 깊이 생각해봤나? 어제보다 더 많이 읽거나 들었나? 건강적 성장. 어제보다 더 일찍 잤나? 어제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셨나? 어제보다 몸을 더 움직였나? 이런 지표들로 자신을 평가해보세요. 놀랍게도 매일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습관. 어제의 나와 비교할 때 중요한 건 아무리 작은 성장이라도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큰 성취만 인정하려고 해요. 이 정도로는 아직 멀었어. 이런 것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나? 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죠. 하지만 큰 변화는 항상 작은 변화들의 누적이에요. 매일 1%씩만 성장해도 1년 후에는 37배나 성장한다는 수학적 계산이 있어요. 복리의 힘과 같은 원리죠.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릴게요. 성취 일기 쓰기. 매일 밤 오늘 해낸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셀프 칭찬하기. 오늘 나는 이거 하나는 정말 잘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작은 보상 주기. 일주일 연속으로 뭔가를 해냈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세요. 사진으로 기록하기. 운동 전후 사진, 정리 전후 사진처럼 변화를 시각적으로 기록해보세요. 누군가와 나누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오늘의 작은 성취를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서서히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구나. 구독자 여러분,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는 이런 방법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미 실천해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익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부. 나만의 길을 걷는 지혜. 각자 다른 인생의 트랙.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마치 트랙 위에서 달리는 선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자 다른 길을 걷는 여행자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빠른 길을 택했고 어떤 사람은 느린 길을 걸으며 꽃을 더 오래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길을 잘못 들어 잠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옆길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죠.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난 왜 아직 여기지?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길은 당신만의 것이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길은 흐려지고 속도는 무너집니다. 인생을 트랙 경기로 생각하지 말고 등산으로 생각해보세요. 같은 산을 오르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길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가파른 길로 빨리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완만한 길로 천천히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휴식을 자주 취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쭉 올라가죠. 그런데 정상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더 훌륭한 등산가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길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더 많이 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등산객들을 도와주며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성공한 사람이 꼭 더 행복한 건 아니에요.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충실한 인생을 살 수도 있거든요. 내 인생의 시간표 만들기. 사회는 우리에게 획일적인 시간표를 강요해요. 20대에는 이걸 해야 하고 30대에는 저걸 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표를 따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20대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결혼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간 여행하며 자신을 찾은 후에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사회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표예요. 내 인생의 시간표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것들. 나의 가치관. 내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나의 성격. 나는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기능하는가? 나의 꿈.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나의 상황. 내가 처한 현실적 조건들은 무엇인가? 나의 에너지. 내가 가장 활력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만의 인생 계획을 세워보세요.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고 남들과 다른 길이어도 괜찮아요. 실제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길을 걸어온 경우가 많아요. 늦깎이로 성공한 사람들, 중간에 완전히 다른 분야로 전향한 사람들,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큰 성과를 이룬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나만의 속도 찾기. 우리 각자에게는 최적의 속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달려야 제 실력을 발휘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자신의 속도를 찾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에너지 패턴 파악하기. 하루 중 언제 가장 집중이 잘 되는지, 언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관찰해 보세요. 스트레스 한계점 알기. 어느 정도의 압박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지점을 파악해 보세요. 회복 시간 계산하기. 힘든 일을 한 후에 얼마나 쉬어야 다시 컨디션이 회복되는지 알아보세요. 선호하는 작업 방식. 한 번에 오래 집중하는 타입인지, 자주 휴식을 취하며 하는 타입인지 파악해 보세요. 동기부여 요소. 어떤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의욕이 떨어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자신만의 최적의 속도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춰 인생을 설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 뛸 필요는 없어요. 내 속도에 맞춰 꾸준히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4부. 일상 속 비교 멈추기 실전법. 매일 밤의 작은 의식. 여기서 한 가지 작은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밤 하루를 마치기 전에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제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어제보다 5분 더 빨리 일어났다. 오늘은 어제보다 짜증을 덜 냈다. 오늘은 어제보다 물을 한 컵 더 마셨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당신은 남이 아닌 자신과 비교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 간단한 의식이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첫째, 관점을 바꿔줘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도 별로였네 대신 오늘도 뭔가는 발전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둘째, 성장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줘요. 평소에는 놓쳤을 작은 변화들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셋째, 자기 효능감을 높여줘요.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이 계속 쌓여가요. 넷째, 감사의 마음을 기를 수 있어요. 작은 발전이라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섯째, 지속성을 만들어줘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진다는 느낌이 내일의 동기가 되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노트 준비하기. 침대 옆에 작은 노트와 펜을 두세요. 시간 정하기. 잠들기 전 정해진 시간에 하세요. 한 줄만 쓰기. 길게 쓸 필요 없어요.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판단하지 않기. 이런 것도 성장이야? 하지 말고 그냥 기록하세요. 꾸준히 하기. 며칠 빼먹어도 괜찮으니 다시 시작하세요.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작은 변화들이 있었구나 하고요. SNS와 현명하게 거리두기. 현대인의 비교 심리를 가장 부추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SNS예요.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만 보게 되니까 자꾸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죠. SNS와 현명하게 거리두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언팔로우의 용기.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계정들은 과감히 언팔로우 하세요. 친구라도 상관없어요. 내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시간 제한 설정. 하루에 SNS 보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스마트폰 설정에서 앱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의식적 소비.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하지 말고 의도를 가지고 보세요. 지금 왜 이걸 보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현실 리마인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볼 때 이건 그 사람 인생의 일부일 뿐이야 라고 상기시키세요. 자신의 일상도 소중히. 자신의 평범한 일상도 SNS에 올려보세요.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소한 행복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디지털 디톡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SNS를 완전히 끊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긍정적 계정 팔로우. 동기부여가 되거나 위로가 되는 계정들을 적극적으로 팔로우하세요. 비교 트리거 피하기. 자신이 특히 비교하게 되는 분야의 게시물들은 의식적으로 피하세요. 이렇게 하면 SNS가 비교의 도구가 아니라 영감과 정보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비교 생각이 들 때의 응급처치법.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비교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한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릴게요. 333기법. 비교하는 생각이 들면 주변의 것 3개를 보고 소리 3개를 듣고 몸의 감각 3개를 느껴보세요.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돼요. 다시 시작 주문. 잠깐 다시 시작하자. 내 길은 내가 걸어간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감사 리스트. 지금 내가 가진 것들 중 감사한 것 5가지를 빠르게 떠올려 보세요. 장기적 관점. 10년 후에 봤을 때 이 비교가 중요할까? 라고 물어보세요. 타인의 관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상황이라면 뭐라고 위로해 줄까? 를 생각해 보세요. 성장 질문.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관점을 바꿔보세요. 호흡법. 4-7-8호흡법을 해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세요. 이런 기법들을 평소에 연습해두면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 비교를 줄이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원칙들. 축하의 마음.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세요. 질투하지 말고 나도 언젠가는 하는 마음으로요. 도움 요청하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 해요. 경험 나누기. 자신의 실패나 어려움도 솔직하게 나누세요. 완벽한 척하지 마세요. 경계 설정하기.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세요. 격려의 문화. 작은 성취라도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세요. 다양성 인정하기.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이런 관계들이 많아질수록 비교하기보다는 서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5부. 자신만의 성공 기준 만들기. 사회적 성공의 함정. 우리 사회는 성공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해요. 높은 연봉, 좋은 직장, 큰 집, 좋은 차, 명품 브랜드. 이런 것들을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죠. 하지만 이런 외적인 기준들만으로 성공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첫째,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둘째, 행복과 직결되지 않아요. 실제로 부자이지만 불행한 사람들, 성공했지만 공허한 사람들이 많아요. 셋째, 개인의 가치관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넷째, 과정을 무시해요. 결과만 중요하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게 돼요. 다섯째, 타인과의 비교에만 의존해요. 내적인 만족보다는 외부의 인정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 찾기.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만들려면 먼저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가치관 탐색 질문들.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싶지 않은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10억이 생긴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주길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자신의 진짜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창의적인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어떤 분은 자유로운 생활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요. 정답은 없어요. 각자에게 중요한 것이 다를 뿐이죠. 균형 잡힌 성공 지표 만들기. 자신의 가치관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에 맞는 성공 지표를 만들어 봐요.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잡힌 지표를 만드는 것이 좋아요. 건강 영역. 신체적 건강.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정신적 건강.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마음의 평화. 관계 영역. 가족 관계. 가족과의 소통과 시간. 친구 관계. 진정한 우정과 유대감. 사회적 관계. 사회에 기여하고 연결되는 느낌. 성장 영역. 개인적 성장.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는 것. 전문적 성장. 일에서의 발전과 성취. 영적 성장. 삶의 의미와 목적 찾기. 기여 영역. 이를 통한 기여. 내 일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 직접적 기여. 자원봉사나 나눔 활동. 간접적 기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 즐거움 영역. 취미와 여가.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 새로운 경험. 여행, 도전, 모험. 일상의 기쁨. 소소한 행복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만의 지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지표들을 점검해 봐야 해요. 나만의 성공 스토리 쓰기. 이제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써보세요. 5년 후, 10년 후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요소들은 빼고 써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이 벌고 싶다, 누구보다 더 성공하고 싶다, 이런 식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낀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고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 좋은 친구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면서도 내적인 만족에 집중된 스토리를 써보세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자주 읽어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명확해질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6부. 감사와 현재에 집중하기. 감사의 힘. 비교하는 마음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돌려주거든요. 감사의 놀라운 효과들. 뇌과학적 효과. 감사하는 생각을 할 때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돼요. 자연스럽게 행복감이 높아지죠. 관점의 전환. 감사는 관점을 바꿔줘요.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현재 집중. 감사는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해줘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니까요. 관계 개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가 더 깊어져요. 스트레스 감소.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줘요. 면역력 향상.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해요. 수면의 질 향상. 잠들기 전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면 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일상 속 감사 찾기. 감사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감사는 큰 것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평범한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하기. 숨을 쉴 수 있는 것,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맛있는 커피 한 잔,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문자, 좋아하는 음악, 웃게 해주는 유튜브 영상,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음식을 만들어주는 가족, 길을 안내해주는 직원,
열심히 일하는 청소부,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 건강을 돌봐주는 의료진, 경험에 감사하기,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 실수를 통해 성장할 기회,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사랑하고 사랑받는 경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의식적으로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감사일기의 마법.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 쓰는 방법.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아침에 쓸지 저녁에 쓸지 정해두세요. 3개에서 5가지 적기.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3개에서 5가지 정도가 적당해요. 구체적으로 쓰기. 가족에게 감사하다 보다는 엄마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가 더 좋아요. 이유도 함께. 왜 그것에 감사한지 이유도 써보세요. 감정도 표현. 그때 느꼈던 감정도 함께 적어보세요. 다양한 영역에서. 항상 같은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보세요. 예시. 오늘 감사한 것들. 동료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함께 해줘서 감사했다. 혼자였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든든했다.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다. 추운 날씨에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좋았다. 저녁에 본 노을이 너무 아름다웠다. 바쁜 하루였지만 잠시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써보세요. 한 달만 해봐도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순간에 머물기. 비교하는 마음은 주로 과거나 미래에서 나와요. 예전에 나는 더 잘했는데 미래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요. 하지만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해요.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들. 마음 챙김 명상.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오감 활용하기.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냄새나는 것, 만나는 것에 의식적으로 집중해보세요. 일상의 의식화. 양치질할 때는 양치질에만, 걸을 때는 걷기에만 집중해보세요. 디지털 디톡스. 정해진 시간에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현실에만 집중해보세요. 자연과 함께하기. 자연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돼요. 현재에 집중하면 비교할 여유가 없어져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데 집중하게 되거든요. 7부. 실패와 성장의 관계. 실패에 대한 관점 바꾸기. 비교하는 마음이 특히 강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실패했을 때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만 실패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애플에서 쫓겨나서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더 성숙한 리더로 돌아올 수 있었죠. 오프라 윈프리는 방송국에서 텔레비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 중 하나죠.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했어요. 그 좌절이 그를 더 열심히 연습하게 만들었고 결국 농구의 신이 되었죠. 이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성장의 발판으로 봤죠. 실패로부터 배우는 법. 그럼 실패로부터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감정 정리하기. 먼저 실패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슬프고 화나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워요. 객관적 분석하기.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세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요. 교훈 찾기. 이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기술적인 것일 수도 있고 태도나 접근 방식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다음 계획 세우기.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성장 인정하기. 비록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시도 자체만으로도 성장했다는 걸 인정해주세요. 지지 시스템 활용하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실패 경험 재정의하기.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도전한 사람으로 자신을 재정의해보세요. 성장 마인드셋 기르기. 캐롤 드웨 교수가 제시한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고정 마인드셋.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능력은 타고나는 거야. 실패하면 무능한 거야. 노력해도 소용없어.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내가 위협받는 느낌이야. 성장 마인드셋.
나는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어. 능력은 기를 수 있는 거야. 실패는 배움의 기회야. 노력하면 늘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자.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는 방법들. 아직이라는 말 붙이기. 나는 이걸 못해 대신 나는 이걸 아직 못해라고 말해보세요. 과정에 집중하기. 결과보다는 노력하고 배우는 과정에 집중하세요. 도전을 환영하기. 어려운 일을 피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피드백 구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받아들이세요. 롤모델 찾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찾아 배우세요.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성장에 집중하게 돼요. 8부. 나다움을 찾는 여정.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비교를 멈추고 나답게 살려면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들을 들으며 자라다 보니 정작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찾는 질문들.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나는 어떤 일에 자연스럽게 끌리는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환경에서 가장 편안한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나다운가? 나만의 독특한 강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답을요. 자신만의 강점 발견하기. 모든 사람은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자신의 강점을 못 보게 되죠. 강점을 발견하는 방법들. 자연스러운 패턴 관찰하기. 어떤 일을 할 때 자연스럽고 쉽게 느껴지는지 관찰해보세요. 에너지가 생기는 일. 어떤 일을 할 때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는지 찾아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자주 요청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의 관심사. 어릴 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던 것들을 떠올려보세요. 타고난 재능. 특별히 배우지 않았는데도 잘하는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강점 테스트 활용하기. 스트렝스 파인더 같은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강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개발하세요.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점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만들기. 나다움을 찾았다면 이제 그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야 해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만들기. 가치관에 맞는 선택하기. 큰 결정을 할 때는 내 가치관에 맞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관리하기. 언제 에너지가 높고 낮은지 파악해서 스케줄을 조정하세요. 환경 설계하기. 내가 편안하고 생산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루틴 만들기. 나에게 맞는 일상의 리듬을 찾아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관계 정리하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취미와 관심사 탐구하기. 진짜 좋아하는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경계 설정하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에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이렇게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져요. 내 기준에서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변화하는 나 받아들이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나 자신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 다르죠. 그리고 10년 후의 나도 지금과는 다를 거예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변화하는 나를 받아들이는 방법. 유연성 기르기. 내 생각이나 관심사가 바뀌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과거의 나 용서하기. 예전에 했던 선택들을 후회하지 말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가능성 열어두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제한하지 마세요. 실험 정신 갖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장 과정 인정하기.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이렇게 변화하는 자신을 받아들이면 더욱 자유롭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9부. 비교 없는 관계 맺기. 경쟁에서 협력으로. 비교하는 마음은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줘요.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게 되면서 진정한 연결을 어렵게 만들어요.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경쟁할 필요가 없어져요. 오히려 서로 도우며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경쟁적 관계의 특징. 상대방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껴요. 정보를 숨기려고 해요. 상대방의 실패를 은근히 바래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 두려워해요. 일방적인 관계가 되기 쉬워요. 협력적 관계의 특징.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어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보완해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되어요. 협력적 관계를 만드는 방법. 풍요 마인드셋. 파이가 정해져 있어서 누군가 가져가면 내 몫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파이는 계속 커질 수 있고 모두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심 어린 관심. 상대방의 관심사나 목표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도움 주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와주세요. 축하하기. 상대방의 성공이나 기쁜 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세요. 취약성 나누기. 나의 어려움이나 실패도 솔직하게 나누어 보세요. 건전한 영향력 주고받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죠. 중요한 건 건전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긍정적 영향력 주기. 격려와 응원.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좋은 에너지 전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세요. 성장 도움.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범 보이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경청하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긍정적 영향력 받기. 좋은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배움의 자세.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피드백 받아들이기. 건설적인 피드백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멘토 찾기.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의 사람을 멘토로 삼아보세요. 독서와 학습. 좋은 책이나 강의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받으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 비교 없는 관계의 핵심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의 특징. 조건 없는 수용. 이렇게 바뀌면 더 좋아할게 하지 않고 지금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판단하지 않기. 상대방의 선택이나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기.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저래? 하지 않아요. 진정성 추구. 겉모습보다는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 해요. 성장 지지.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요. 이런 관계를 만들려면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내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솔직한 소통을 하세요. 가면을 쓰고 관계를 맺으면 진정한 연결은 어려워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깊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관계들이 많아질수록 비교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내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구독자 여러분, 비교 없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주변에 이런 관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결론. 나답게 사는 삶의 시작.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비교라는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웠어요.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만드는 것, 감사와 현재에 집중하는 것,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비교 없는 관계를 맺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나답게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비교를 멈추려면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비교를 멈추는 진짜 비밀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요. 여전히 기억해야 할 핵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핵심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당신의 길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고 남들과 다른 길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걷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남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항상 성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도 축하하세요.
큰 성취만이 성공이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발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돌려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에요. 진정한 나를 찾으세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찾아 살아가세요. 건전한 관계를 만드세요. 서로 비교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응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세요. 매일 밤의 작은 의식.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일 밤의 작은 의식이에요. 하루를 마치기 전에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제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정말 간단한 것도 괜찮아요. 오늘은 어제보다 물을 한 잔 더 마셨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가족에게 더 친절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웠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은 남이 아닌 자신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습관을 기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그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작은 변화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새로운 시작. 오늘 이 시간이 끝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삶의 시작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대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누군가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질투하는 대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내가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결정하는 대신 내 가치관과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보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여기서 잠깐, 만약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늘 비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 혹은 가족. 이 사연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될 거예요.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동반자로 보는 세상,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상 말이에요. 그리고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마음을 지켜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이제 알게 되셨죠? 비교가 불행을 만들지만 비교의 기준을 바꾸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길은 당신만의 길. 당신의 속도는 세상 그 누구와도 다릅니다. 남보다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길에서 잠시 멈춰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간 당신 자신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속도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재지 말고 남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길 바라며 당신이 진정으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나답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세요.